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해서 주말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대학 안에서 학원가 안에서 시국선언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뭐 경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윤석열 퇴진에 대한 시국선언을 올렸고요. 전국적으로 1,700여 명에 가까운 대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참여하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만간 이 정권의 말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룬이 장악한 검찰과 사법부가 아직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룬한테 복무하고 있어요. 거기 충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근시안적인 어떤 그 무리한 기소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몰락을 몰게 될 사안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선거법으로 무리한 기소 내지는 이걸로 구형을 때리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고, 또한 그 근거가 다른 법에 비해서 다른 어떤 죄형주에 비해서 중형을 때리기에 무리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때려봐야 벌금 500에서 30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억지를 부려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을 때 그 얘기고, 대다수는 이건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야 정상인 건데, 이 한동훈이 연수원 동기 판사가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심지어 징역 1년을 때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경우로 반대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5일에 있을 그 위증교사에 관한 건이 오히려 그게 더 유죄로 몰고 가기에 법리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얘네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재명의 정치적 제거이기 때문에 위중교사법으로 이재명 올가매봐야 이건 3심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또는 정치적으로 줄 수 있는 데미지가 작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걸로 민주진영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징역을 때린 겁니다. 징역형을.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선거법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위증 그리고 선거법이나 더군다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정식적인 선거 중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 질의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 유죄를 때린다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징역 1년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거법으로 징역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아봐야 벌금형이고, 벌금형 100만 원 넘어서 뺏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날린 사람이 있었지만, 징역을 때리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때린 건 뭐냐면, 1심에 징역 1년을 때려야 고등법원 가면 6개월 되는 거고, 대법원 가도 500만 원 이상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민주당한테 430억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는 논리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언플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자체를 괴멸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정희 대표에 있었던 통진당 해체와 같은 수순을 이걸 통해서 밟아가려고 하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거를 던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떳떳해야 되거든. 지네가 지지율이 있고 지네가 사법적으로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데 민주당과 이재명만 잘못했다라고 이걸 때려도 사람들이 너무 센데라고 생각할 건데, 지들은 김건희를 비롯해갖고 지금 각종 사법농단이 다 터지고 있는
국정농단이 터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지들은 깨끗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김혜경 여사 10만 원에 500만 원 벌금을 때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징역을 때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자기네 진영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어떤 그 기세를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중도나 반대에 있는 세력들한테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새끼들이 합의를 보거나 법 집행에 대해 고쳐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네 지지율은 20%밖에 안 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80%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던졌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타 죽을 불인 줄 모르고 스스로 불을 질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주말에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광화문에 모이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 그리고 민주당의 단합 이런 것들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리고 자기 진영 안에서도 이것까진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회귀를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되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풍선에 바람이 너무 빵빵하게 차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퍽 하고 터진다.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바람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바람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 정해져 있는 거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그 판결 자체가 결국은 룬 정권을 폭발시킬 그 끌어내릴 결국은 그 계기를 만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가장 이 정권이 실수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이 저는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 선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그 사법부에 있어서의 뭐 정치 살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지금 이미 법리학자들을 비롯해서 법조계 안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갖고 정치적으로 제거한다고 해갖고 차기에 자기들이 다시 재집권을 하고 있다거나 민주당이 와해되질 않아요. 그럼 저것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저것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늘 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부에 폭탄 하나 던져놓으면 이제 그 다음이 준동하는 거예요. 김동연을 중심으로 된 그 수박들이 이제 막 그 관련 기사들이 막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 치는 식으로 분열을 쫙 하고 일으킬 때니까 자, 니들이 여기 나서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이 처음부터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준 것이지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겨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낙연이 안 되면 그 다음 준비 순서대로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김동연이에요. 이낙연이 더 이상 안 먹히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김동연이 이제 바통 터치 받아가지고 김부겸, 김두관이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막 준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원래 그렇게 하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시대가 변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바가 일어나라. 우리가 판 깔아줬다. 그러면서 무슨 박용진이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니 무슨 이낙연 이상 김정민이가
우리가 옳았다 현수막을 걸었다는 등, 뭐, 12월 달에 뭐, 김경수를 모시고 초월화가 모임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정작 거기에 언급됐던 당사자들 중에 한마디도 입을 열은 그 수박들은 없습니다. 되려 최민희 의원이 당내에서 분열 세력 일으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다 그래갖고 그 말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어느 누구도 내가 이재명 포스트로 해갖고 내가 당대표로 할 테니까 이재명한테 자리를 내놔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질 못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정도 주둥이를 쳐닫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태를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지금 오직하면 전 애들은 얼마나 발이 빠르냐면 일단 재판을 일정을 빨리 땡기기 위해서 재판 일정을 빨리 땡기기 위한 무슨 TF 모임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선거 전날에 입법을 하나를 꺼내놨는데 판사 협박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판사 협박 금지법을 입법안을 꺼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너 말 잘했다. 판사 협박은 누가 전매 특허지? 쥐들이 내사해갖고 협박하던 짓거리를 하던 놈들이 검찰이 잘하는 짓거리잖아. 판사 사찰해가지고 협박하고 니들이 잘하는 짓이잖아. 니들이. 그래서 이 동기인이 판사는 카톡도 안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여론은 매우 진보적 운동을 하던 판사다라고 지롤해. 라고 쉽게 말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전 같지 않아요. 판사 쫓아가고 협박하거나 판사 카톡에 욕하는 걸 안 갑니다. 니들이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배후에 있는 지금 윤건희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수작질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니들은 못 고쳐 쓰겠구나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고쳤을 생각을 이제는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구지? 한동훈이? 아니. 누구? 홍대 사는 그 내 이웃. 진중권이? 진건이가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죽지가 깐죽거렸는데 중요한 건 지네들 그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의문사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깐족되고 있는데요. 왜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이미 시대정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박들 멍충아 정신 차려.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냐? 분위기 파악하고 움직여야 돼. 씨발, 니들이 아무리 저쪽 라인이지만 어쨌든 이쪽 옷을 입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옷 찢어 발기기 전에 정신 차려라. 아닥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이걸로 통해 갖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정치권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구속이 되길 하겠습니까? 어디 뭐 자연인으로 들어가 산속에 살겠어요? 아니면 민주당을 탈당해 갖고 무소속이 돼 갖고 민주당 욕을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시대 정신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지금 반윤석열을 대표하는 어떠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뺏었다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탄압 때문에 되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포스트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재명의 뜻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여전히 제2의 이재명으로서 지금의 사명과 과업들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다음번 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저쪽 후보가 더 처참하게 쳐발릴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고 동정론은 더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명을 받은 또 이재명 대표의 뜻을 함께하는 다음 후보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종의 정치적인 뭐 복수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인 개혁 내지는 지금 있는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직접 하면 정치 복수가 되지만 그 대리인이 나와서 그거를 처리하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정상적인 정의 구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을 미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다 깨어나서 시민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쪼아대면, 이재명을 없애면, 정치판에서 끌어내리면은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쪽 애들이 눈치가 없는지 아니면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더 이상 시민들은 이재명이 사라졌다. 우리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웃기지 마. 감히 이재명을 건드려? 시민들이 옹립한 대표를, 야당의 대표를 니들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건드려? 시민들이랑 그럼 맞짱 뜨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의외로 강력하게 발현되는 모습을 보고 저쪽 애들과 여론이 오히려 더 쫄아버렸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러한 기사들을 써내던 언론사마저 오히려 월요일에는 이런 기사들을 자중하고 야 수박들아 뭐하니? 빨리빨리 니들이 나서갖고 이재명 밀어내고 민주당 니들이 되찾아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박들한테 움직이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대가리 쳐 들어봐요, 이 기회에. 바로 너부터 우리가 깬다. 너부터 뒤지게 패기 시작할 거니까 일단 들어와 봐. 한 놈이라도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이 당원 당규상으로도 이제 규범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3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이걸 1년 안에 대법원까지 마치자라는 쪽으로 법원 쪽에다가 일정을 빨리 땡겨주세요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도 이 정권이 더 오래 갈 것 같니? 혹시라도 니들이 버티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가둔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어떤 기세라든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니들이 스스로가 변해야 돼. 니들이 이재명보다 깨끗하고 니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니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뭐 해야 되냐? 야, 수박들 고개 쳐들지 마라. 수박들 무조건 자중해라. 라는 식으로 진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제대로 된 증거와 법리적인 변호를 갖다 낸다고 하더라도 또 미친 판사놈 하나 섭외하면 그놈이 또 미친 척 판단해버리고 우리 쪽 얘기 진보진영 변호사 얘기 안 듣고 무조건 검찰 논리 맞이하고 때려버리면 할 수 없는 게 이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가 니들의 마지막 무기라고 하면 그 무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지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부여하고 그거를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국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매로 맞을 걸 칼로 맞는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국민적 분노가 오히려 저쪽 진영의 분란을 내부적인 분열을 오히려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진짜 김동연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네가 뭘 했는데? 네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뭘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새끼야. 단일화 하나 한 거 가지고 지금 경기도지사까지 갔잖아.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다 선거운동 해줘가지고 밀어주니까 너가 된 거지. 네 힘으로 된 거 같아. 이 새끼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 깝치지 마라, 김동연. 정말. 너 죽는다, 진짜 죽는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쟤네들이 저렇게 깝쳐주는 게 어차피 선거까지는, 탄핵까지는, 또는 이 정권이 몰락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깝쳐대는 놈이 있을수록 우리 진영에 위기감을 상기하고 분노를 응집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미필적이진 않겠지만 우리 진영의 단합을 끌어올 수 있는 수박의 매운맛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